잠자지 말고 계속 그 가발을 찾아내서 꼭 태우고, 가발을 찾아서 잡을 때 고무장갑 같은 거 꼭 조심히 잡고, 고무장갑도 꼭 태워라. 너네는 웃겠지만 베라 대장은 심각하다 병신들아. 가발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 절실한 기독교인데 가발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발 오늘 밤을 새서라도 꼭 찾아내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 불이라는 불은 다 켜고 꼭 찾아내라. 그리고 부모님 중에 아는 분이 있으시면 스님이나 절에 사시는 분 꼭 찾아서 너희 집 한번 와달라고 해라. 무슨 문제인지. 내가 무교이긴 한데 귀신은 믿는다. 우리 부모님 다 다른 데 계시는데 우리 누나가 준 가발이 거치대에 없다. 같이 찾고 있다. 이 찌롱기 이 새끼 아까부터 계속 킥킥킥거려 댓글에. 찌롱기 얘 가발 킥킥킥 30분 킥킥킥 미친놈이야. 이게 얘가 제일 무서워. 미친놈이야. 진짜 꼭 찾아서 태워야 한다. 그거 가발 같은 거나 모발 이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영이 거기에 깃들어 있어서 하면 안 돼. 찌롱기 다시는 킥킥 죽을 수도 있습니다. 킥킥킥. 다른 새끼들은 이걸 보면서 쳐웃겠지만 너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치카 누나 어서오세요. 베라 대장 또 한 가지 말할 거 있는데 깔롱만 제발 봐라. 심각하다. 지금 누나랑 엄마가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꿈에서 계속 나온다는데, 나온 건 아니고 꿈에서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다는 관련이 있냐? 이거 듣고 울었다 누나. 이 씨발놈아 빨리 목사님 불러라. 다른 사람들 댓글 심각해졌죠. 시발 소름 페스티벌 하냐 시발놈아. 목사님 와주신다. 빨리 불러라. 아마 그 가발의 모발일 사람일 것일 가능성이 높다. 목사나 교회 쪽 사람은 부르지 마라. 별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많고 제대로 된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좋다. 이 사람은 약간 뭐 불교 쪽을 좋게 생각하나봐. 지금 겔에 있는 새끼들 내가 얘기하는 거 보고 웃고 있는데 베라 대장이 얼마나 심각한 일에 빠졌는지 모르네. 뭐 폰 물에 빠뜨리거나 인터넷 사기 이런 건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나중에 시간 좀 지나게 되면 몸에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는 그 가족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잠도 안 자고 지금 베라 대장 도와주는 거다. 아까 일은 아닌데 누나 발목 삐었다 지금. 이런 거 관련 있냐? 진지하게 대답해줘. 관련이 있다. 가발부터 찾는 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가발은 여자 건데 임진욱이라는 사람은 남자 이름이야. 관련이 있나? 이게 존나 무섭네. 가발은 여자 건데 왜 임진욱이란 사람의 이름을 꿈에 나오지? 그 가발이 여자 거였다면 임진욱이란 사람이 그 여자를 죽였을 가능성도 있고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거야. 그 가발이 여자 거면 임진욱이란 사람이 그 여자를 죽여서 한이 맺혔을 가능성이 높다. 깔롱 연락처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냐? 지금 창망이 있다. 할 말이 있다. 그건 안 된다.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라 대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집이나 모텔에 가서 자거나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오늘 안에 밤을 새서라도 아침까지라도 학생이라면 학교를 빼고서라도 그 가발을 찾아내라. 베라 대장 가발이 없다. 누나가 이틀 전인가 몇십만원 주고 산 건데 그거 우리 누나 방 작은데 누나 방이 작은데 안 보인다. 미쳐버릴 것 같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없는 게 더 무섭다. 제발. 아까까지만 해도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무도 손댄 적이 없고 누나 화장대에 있었는데 천장이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라. 창고나 싱크대 및 냉장고 및 냉장고 안, 그리고 TVD 장롱안 장롱뒤 옷 사이 주머니 사이 전부 다 찾아내라. 씨발 이거 너무 좀 이게 이거 옛날에 읽었던 건데 너무 무섭네. 기도하고 올게 부모님이랑. 누나 발목 삐었는데 누나만 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그냥 안 넘긴다. 왜 이런 기고. 자살하고 싶다. 무섭다. 45분에 기도하기로 했다. 없다. 가발이 진짜 없다. 누나 엄마 눈에는 눈물밖에 안 보인다. 기도 개뿔 그런 짓 쓸모없다. 그런 짓 할 시간에 가발 찾아내라. 너희 가족에게 해를 주기 시작했으면 기도로는 끝이 안 난다. 지금 밤이라 절에 다니는 사람 부를 수도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발은 꼭 찾아내라. 아까부터 가발이 아니라 다른 물건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보이던 가발이 갑자기 사라졌으면 그 가발이 거의 확실하다. 도배나지 마시고요. 가발이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몇 개가 떨어져 있다.
누나 건 아니고 가발인데?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식탁 의자에서 봤다. 지금 봤다 이거. 그거님 꼬주터림. 청소 좀 하고 사셈. 어떤 눈치 없는 새끼. 이동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지금 집안에 가발이 있다.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거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머리카락 지금 당장 태워. 그거 빨리 먹어야 함. 그래야 거기 있는 귀신이 사라짐. 미친놈들 좀 많네요. 모아놓지 말고 다 태워. 태웠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없어. 어떻게 해야지? 아 족같다 진짜 시발. 찾아. 그 가발 자체를 찾아야 돼. 베라대장,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서 오타 좀 난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볼게. 집 아파트 5층이고 엄청 오래된 아파트. 2일 전에 가발 샀고, 누나가 임모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가위로 눌렸고, 우리 가족 전부 다 눌렸다. 단체로. 누나 엄마 꿈에서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나오진 않고 귀에서 맴돌았다고 한다. 지금 가발 찾고 있다. 식탁 의자에 가발 뭉치 발견. 다른 건 이상 없다. 이제 어떡하냐? 가발이 없어졌다. 계속 찾아. 찾는데도 없는 건 지금 가발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잖아. 그리고 이틀 전에 샀는데 가발 그때 썼다며. 그때 산 가발이 어떻게 뭉탱이가 빠질 리가 없지. 그리고 이틀 전에 쓴 가발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이틀이나 그걸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임준욱이 죽은 게 아니라 그 가발의 주인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임준욱이란 사람에게 사랑에 살해될 가능성이 높다. 베라대장, 내일 목사님이랑 같이 가보기로 했다. 이모 집 같은 아파트임. 집에서 자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고 가발도 없고, 지금 인터넷 보니까 귀신 적절히 활동할 시간이라는데 내일 오전에 가보기로 했다. 목사님 그럼 경험 있다고 하셔서 믿어본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하게. 목사님보다는 절에 다니는 분이 좋다. 귀신의 적절한 활동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5시까지인 건 기억이 난다. 내일 아침 8시나 9시쯤 목사님 데리고 가라. 내가 올린 공부방 기억나는 사람 있나? 걔를 자랑했는데 그 공부방 바로 앞에 내 침대 문 살짝 열려라도 있으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여기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건가? 내일 아침 9시쯤 머물러서 목사님이랑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면 뭔가 평소랑 느낌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목사님도 뭘 느끼실 거다. 그 목사가 그냥 껍데기만 목사면 답이 없고, 뭔가 못 느낀다면 절에 가서 스님이나 그런 분을 데려와라. 목사님들보다는 스님이 훨씬 귀신을 잘 느낀다. 그리고 밤에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게 사실 어렵다.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라 계속 찾으라 한 건데 그 한 맺힌 가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을 거다. 아마 낮에는 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때 찾고 그 가발을 잡을 땐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고무장갑이나 그런 걸로 짚고, 가발 태울 때 고무장갑도 함께 태워버리고, 만약 옷 속이나 같이 있던 자리에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옷이라면 옷도 같이 태워야 하고, 가구 위에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면 알아서 잘 처리 방법을 말씀해 줄 거다. 일단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 자라.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푹 쉬어. 그리고 나 무교임 거지 새끼들아. 앞으론 가발이나 사람 몸에 달려있던 건 함부로 사오지 말고. 가발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이동하는 건데 귀신이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건 나도 잘 몰라. 이동하는 도중에 사람 눈에 포착이 된다면 툭 떨어지거나 살짝 흔들리겠지. 내가 베라대장한테 해주는 얘기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모두 거짓 없이 진실이다. 아버지 베라대장, 아버지 지금 혼자 집에 가셨는데 방금 엄마랑 이모 집에서 대판 싸우셨다. 심각하게.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고. 경찰이시거든. 혼자 집 가셨는데 화를 내시면서 별일 없겠지? 미친, 그 집에 혼자 들어가셨다고? 당장 말려라. 당장 말려. 지금 귀신이 혼자 있는 걸 알면 자살행위지. 당장 말려. 안 받으신다. 나 도저히 못 나가겠다 여기서. 큰일이네. 어떡하지? 미쳐버릴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진짜 진심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 지금 아버지는 집에 가시고 베라대장이랑 나머지 가족은 어디야? 나 공군 휴가 나온 사촌방이고, 누나는 사촌 누나 방, 엄마는 이모 방이야. 아버지 혼자 가시고 전화를 안 받으신다. 어떡하지? 일이 좀 커지는데 원래 안 그랬는데 걔네 글 올리기 전까지 왜 이러지?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한데 분명히 무슨 일은 날 것 같다. 그 일은 누군가한테 알린 것 때문,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려는 귀신을 느꼈기 때문, 둘 중 하나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베라대장 깔롱만 봐줘.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절대 절 힘은 안 빌린다고 하시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집에 들어가 보래.
오늘 아빠랑 찾아볼 겸 들어갔거든. 내 방 침대 쪽에 있어서 진짜 소름 돋았는데 이거 근데 형태가 변해 있어. 손으로는 안 만지고 사진 찍었다. 탄 거 비슷하게 돼 있는데 원래 긴 엄청 긴 생머리였음. 아, 가발 찾았어. 가발 움직인 게 확실하지. 그거 당장 태워버려라. 탄 것처럼 돼 있으면 귀신이 되게 화났었나 본데 아마 너희 가족이 그거 태워버리려는 거 눈치챈 것 같다. 진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것 같다. 꿈 같다. 아버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지는 않았겠다. 아버지는 괜찮으셔? 지금 당장 가발 태워버려라. 해지기 전에. 그리고 집안 곳곳 뒤져서 남아있는 머리카락도 태워. 잡을 땐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아마 가발 태울 때 좀 이상한 냄새나 느낌이나 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 신경 쓰지 말고 싹 다 태워라. 완전히 태워야 된다. 덜 태우면 절대 안 된다. 완전히 태운 후 뒤처리 방법까지는 모르겠고 태우니 집 멀리 버려라. 침대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 아무 이상 없으신데 진짜 귀신 맞나 싶지만 가발 보니까 얼추 상황이 맞는 것 같다. 자살하고 싶다. 씨발 살기 싫어진다. 좋겠다. 가발 지금 태워버렸고 태우는 동안 아무 이상 없었다. 산에다가 버렸다. 뒷산이 동네 산성이다. 별일 없겠지 이제. 씨발 부산이네요 배경이. 집안에 머리카락 남은 거 찾아봐. 없으면 좀 나아질 거야. 오늘 밤은 편하게 발 뻗고 자. 근데 내가 좀 이상하다. 2시간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고 정신도 조금 몽롱한 상태고 내일부터 나 계례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진짜 농담 안 하고 2시간 전부터 머리가 띵하고 몽롱해졌다. 베라 대장 1시간 전쯤에 미스터리 갤러리에 가발 사진을 올렸었는데 지금 깔롱 글 보고 지우러 갔다. 근데 없어져 있다. 분명 알바가 지운 거일 텐데 왠지 귀신이 지운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진 지우라고 병신 새끼야. 그걸 왜 찍고 지랄이야. 지워 병신아. 그걸 왜 찍었어. 엄청 화내네요. 지웠어. 근데 내가 안 지움. 알바가 지운 듯. 왜 지웠을까 알바가? 모양이 하도 신기하게 변해서 너 보여주려고 찍은 건데. 그런 거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병신아. 아, 일이 꼬일지도 모르겠다. 컴퓨터에 저장했으면 그것도 다 지워라. 휴대폰에 저장한 것도 지워. 내 글 다시 한 번만 봐줘. 귀신은 진짜 있다. 베라대장. 진짜 형들 귀신 없다고 믿지마. 내가 한 말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 진짜 믿어줘라. 귀신이 직접적인 해를 입힌 건진 모르겠지만 이틀 사이에 1년 동안 안 좋은 일이 다 일어났다. 진짜 귀신은 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임. 맨날 구라쳐서 그런가 씨발. 우리 부모님 교회에 존나 열심히 다녔는데 아 족같다 진짜. 진심으로 내 상황이면 오줌 지린다. 다시는 생각하기 싫다. 어제 새벽에 무서워서 눈물이 났고 군생활하면서도 한 번 안 울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순천이 공포만으로 눈물이 주르륵.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결국에는 뭐 이게 없네. 나는 근데 이거 옛날에 이거를 제가 한 세 번째 본 건가? 이게 원래 사진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아시는 분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사진이랑 같이 있었어요. 이 글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진이 다 지워졌네. 결말이 뭐냐고? 그 가발 찾아서 태우고 이제 뭐 살아남았다 이런 내용이겠지. 사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안 나오네. 구글링 해볼까? 잠깐만요. 사진이 원래 있었어요. 구글에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좀 되게 무섭네. 이미지 DC 가발 사건. 안 나오네. 가발. 이게 가발 탄 이게 원래 난 정확히 기억하는데 너무 인상 깊은 사건이라 이게 한때 엄청 진짜 그거 했었어. 가발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 정확히 기억해요. 이게 원래는 긴 가발이었다고 하는데 뭐 길이는 지금 내 머리보다 좀 긴 정도의 길이었고 탄 거 맨키로 막 이렇게 막 부스스한 그거 있죠. 색깔도 약간 바래져 있고 그런 느낌의 가발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막 그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찍었었어 이 사람이. 구글에 치면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뭐라 쳐야 나와요? 뭐라 쳐야 나와 이거? 한번 보자.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가발 사건 이거 사진 안 나오네. 아무튼 제 기억에 엄청 무서웠어. 이거 존내 무서웠어. 1인 2역 한 거 그거 아니야. 그거 어떤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뻥까 친 거야. 나도 그거 봤어. 몰라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솔직히 구라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거? 부산에서 일단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 다음 이야기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험대 사망사건 이것도 싫어합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래라 씨발. 아 브금. 씨발 머리카락이네 이거. 자, 우랄 산맥, 러시아에 있는 산맥으로 길이 2000km이고 최고봉은 나로드 나야산이다. 북부는 비교적 높고 동서의 너비가 좁으며 남부로 갈수록 낮아지고 동서의 너비가 넓어집니다. 우랄 산맥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찾는 이 공포 컨텐츠 자료는 여러가지 사이트 제가 직접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라 사이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우랄 산맥에서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었는데 씨발 브금 왜 또 나와! 미친 왜 이래. 방금 껐잖아 이거 왜 이래. 1959년 1월 28일 러시아에서 남자 8명과 여자 2명 총 10명의 베테랑 탐험대가 우랄 산맥을 등반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스키어이다. 그들은 비즈아이 마을에 캠프를 차리고 탐험을 한 후 2월 20일날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도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총 9명이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디아틀로프 그 영화 봤어. 자, 떠나기 전 비즈아이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진. 이 사람들 그들은 예정대로 마을에서 출발을 했고 하지만 그들은 2월 20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구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구조대를 파견하고 2월 28일 그들의 캠프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당시 발견한 텐트 사진이고요. 캠프 장소에는 사람은 없었고 찢겨진 텐트와 스키 장비와 옷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텐트를 조사해본 결과 텐트는 안쪽에서 찢고 나온 걸로 조사가 되었고 무언가에 도망치려는 듯한 버려진 스키 장비들. 텐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구조대는 5구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들은 모두 산의 조난에 의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는데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살펴본 바 하나같이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바로 동사가 되었고요. 이들은 베테랑인데 옷도 입지 않은 채 추운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허겁지겁 뛰쳐나갔다는 상황이 그만큼 긴박했었다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봤길래 왜 그들은 옷도 입지 않은 채 어디론가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캠프 지역에서 발견한 텐트, 옷 등은 모두 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발견된 시체 5구 외에 나머지 4명은 2달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들의 시신은 끔찍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4명 중 3명의 시신은 어떤 큰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이 되어 있었고 첫 번째 사람은 머리가 으깨져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가슴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다른 곳은 멀쩡한 채 혀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완전히 제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을 찾았던 근처 전나무가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랄 산맥은 영하 30도라 불을 피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체를 발견한 장소. 이 9구의 시체들의 공통점은 피부색이 오렌지색으로 변해져 있다. 머리가 모두 새하얗게 돼 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의복에서 상당히 높은 방사능이 검출이 됐다. 탐험대가 이동한 경로. 이후 이 사건은 군사 기밀로 붙여졌고 이후 동일 지역은 3년간 우랄 산맥에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총 정리하면 산속에서 9명의 이외에 인간이 출입한 기록은 없고요. 9명 모두 무언가에 쫓기다 5명은 저체온증, 4명은 공격을 받았으며 특히 이 중 2명이 가해진 물리적 충격은 자동차가 시속 60km 속도로 박은 충격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거 배경으로 한 영화가 디아틀로포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존내 끔찍해요. 예. 좀 졸라 기괴해. 내용 이거 디아틀로프인가? 디아틀로프네요. 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 저 예전에 이거 봤는데
이 존나 기괴해.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영화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영화 한번 보시면 딱 제가 방금 소개드린 그 내용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약간 좀 각색돼가지고 이제 촬영한 건데 보이시죠? 이거 이 영화 재밌습니다. 근데 좀 머리 아파. 이해하면 머리 아파. 이해하면 머리 아파. 이런 미스테리한 이 내용에 관한 일이에요. 자, 방사능 검출된 게 되게 신기하죠. 그들을 추모하는 묘비라고 합니다. 여기 과연 이들의 죽음은 무엇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일까? 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설들이 있는데 요 러시아 그쪽이 여기 우랄산맥 이쪽에 뭐 러시아 뭐 비밀 그 기지가 있다. UFO가 한 일이다. 뭐 아니면 누누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서린이 벌인 일이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신빙성이 있었던 얘기가 이 방사능이 검출이 돼서 여기가 약간 기밀 지역이고 약간 특수한 뭐 연구 지역인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봐가지고 뭐 관계자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다음 이야기는 좀 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마비노기 게임 해보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마비노기 게임 해보신 분들, 마비노기 게임 아시는 분들 있어요? 마비노기. 아 씨발 이거 부금 왜 또 나오냐고! 미쳤냐고 이거 씨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 존내 무섭네. 아 씨발 이거 왜 갑자기 부금이 나오지? 자 일단 마비노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마비노기. 마비노기의 귀신입니다. 마비노기 귀신. 마비노기 사건. 자, 이 사진들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점이 있을 거예요. 마비노기 저도 되게 재밌게 한 게임인데 2004년 마비노기가 오픈 베타 되었을 때 위 스크린샷처럼 빨간 눈과 빨간 머리 그리고 소녀가 키아 던전 입구에 있었습니다. 제작사의 장난이라고 하면 넘어가는데 이때는 시스템상 빨간 머리와 빨간 눈을 가지는 게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제작사가 별짓을 다해도 저 녀석이 없어지지 않자 결국 서버를 완전히 없애고 다시 만들어서야 저 정체불명의 NPC가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헉! 디지털 세상 귀신이라 이 뉴스에 떴어요. 이건 아직도 뭐 미스테리야. 뭐 버그의 일종이긴 하겠지만 버그의 일종이긴 하겠지만 이게 좀 되게 신기하죠. 뉴스에도 나왔어. 노이즈 마케팅이면 진짜 천재 아니냐? 와, 마비노기 나 갑자기 하고 싶다. 마비노기 진짜 처음 나왔을 때 혁신적인 게임이었거든요. 이런 자유도 높고 그리고 이제 요런 캐릭터와 이제 요런 BGM 이런 게임이 진짜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완전 센세이션이었는데 마비노기. 요새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 요것도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볼 이야기. 공원에서 발견된 시체. 그 전에 계속 비가 와서 그날, 그런데 시신을 목격하는 날 비가 안 왔어요. 예, 이렇게요. 왼쪽 다리는 뻗어 있고 공원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 발견된 시체의 모습이었고 두 차례에 걸쳐 정밀 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사자하고 관련된 유류물은 전혀 발견되질 않았습니다. 독극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손가락 10개가 다 그랬던 건가요? 발가락도요. 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전부 다. 오른손, 왼손가락, 오른발가락, 왼발가락 다 잘라서 지문이 없는 상태고 부패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최소 15일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는 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들이 보통 몇 시까지 많아요? 산에 공원이라 사람도 많은 장소. 옷을 다 벗기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아 보여요. 정황상 공원은 사망 장소가 아니고 시체만 여기 유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되게 좀 신기하네. 실제 건장한 남자로 실험 결과 시체 옮기기가 너무 힘들고 최소 2명의 범인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치과계에서 할 수 있는 앞니 보철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단. 이 치아 상태로 40대 여성이라는 점을 알아냈고요. 이것은 이번 사건에 희생되셨던 분의 전신을 CT 촬영으로 찍은 것입니다. 실제 이 사건은 19개월 전 사건이고 아직까지 이름도 모르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최후의 방법으로 최신 시스템을 이용해 가상 얼굴을 복원하게 됩니다. 13년도에 일어난 일이네. 이 코 같은 경우는 사람의 골격 구조에 따라서 평균치가 이 사람 고유의 폭으로 나온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분이시네요. 가상으로 복원한 얼굴. 마지막에 나온 거 있잖아요. 내 몽타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이모 같아서 이모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됐거든요. 실종자 사진을 홍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고요. 이모일 것 같다는 제보자의 전화. 응, 많이 닮았어. 입이 많이 나왔어요. 이 사진보다 입이 더 나왔다고 봐야죠. 제부는 나간다고 하는데 나간 사람이 옷도 안 챙겨가고 집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내 오른쪽 맞아요. 약간 역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뭐야, 결정적으로 엉덩이 쪽에 상처가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시체의 엉덩이 쪽에 몽고 반점이 있었습니다. 오, 너무 비슷한데? 비슷한데? 맞지? 몽타주. 오른쪽이 실제 실종된 분의 결혼사진. 하지만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동일인이 아닌 걸로. 언니와 발견된 시체의 DNA 대조 결과 불일치로 나왔고요. 멘붕은 한 형사분 꼭 잡을 수 있을 거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니었네. 그냥 비슷한 거였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직까지 시체의 이름조차 모르고 범인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 도중 다시 시체를 확인하러 찾아갔지만 이미 시체를 화장한 상태. 이 사건은 19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안 닮았다고? 아니, 눈, 코, 입에 이제 뭐 미간 요 인중 간격이라든지 코와 입의 간격이라든지 턱 이 위치 크기라든지 눈 크기 몽타주잖아. 이건 가상의 몽타주. 이거를 씨발 이게 그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고 보면 안 틀리지. 다른 사람이지. 이게 몽타주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비슷하잖아. 아유, 빡대가리들인가. 근데 유해진 좀 닮으셨네. 근데 결국에는 불일치 떴고 미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봐야지. 이런 인중 길이라든지 코와 입 위치, 턱 이 크기라든지 얼굴형, 눈, 코, 입 뭐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충 비슷하긴 하잖아. 얼굴 뭐 생김새를 보면 안 되고 몽타주는 그런 걸 봐야 돼요. 턱이라든지 이제 얼굴형 그리고 눈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볼 때. 자, 다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미제 사건이 되었다고 하네. 이게 미제 사건들이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자, 영화 DI 보신 분들 있습니까? DI 네이버에 검색하면 DI. 저도 엄청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DI 요거 2008년도에 나온 영화네. 난 좀 되게 신박하게 봤어요. 귀신을 보는 눈깔 해가지고 DI입니다. 요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DI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1989년) 링은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어머니의 권유로 한 태국 안과에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각막의 출처는 한 유명한 무당의 자살 시신. 그 무당은 당시 태국에서 몇 손가락에 들 만큼 영험했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기괴한 것은 그 무당의 자살 시신을 목격한 대다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점. 살아남은 목격자들 중에 몇몇은 그 무당의 시신 모습을 가히 악령의 모습이었다 일컬을 정도로 끔찍했으며 시신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실은 링의 어머니와 링에게는 비밀로 붙여졌으며 링은 곧 퇴원하게 되는데, 얼마 후 링은 어머니와 함께 집 앞 공원에 산책을 나오게 되는데
순간 링은 한 그네에서 피투성이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환영을 보게 되고, 곧이어 놀이터에 앉아있는 여성이 신고 있는 하이힐과 환영으로 본 하이힐이 일치함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링의 어머니는 딸이 이 같은 환영을 본 것에 대해 각막 이식 이후 흔히 일어나는 스트레스성 외상 혹은 딸의 과대망상이 빚어낸 정신병이라 여기며 링에게 위안의 말을 합니다. 며칠 후 링은 우연히 그 공원을 지나던 도중 한 살인사건의 여성 변사체를 발견하게 되고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 변사체의 주인은 며칠 전 자신이 본 환영의 당사자이자 그 자리에는 링이 본 환영과 정확히 일치하게 피 묻은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링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영이 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며 극도의 공포와 자괴감에 휩싸여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 점차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링의 어머니의 조언으로 자신이 이 죽음을 막아보리라 결심하게 되고요. 링은 얼마 후 처음으로 집 밖을 나와 산책을 하던 중 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환영을 보게 되는데, 다름 아닌 그 여성이 욕조에 빠져 익사한 모습이었습니다. 링은 황급히 달려가 그 여자에게 당신은 조만간 욕조에 빠져 익사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물을 조심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미친년이 지랄하네 하면서 링의 말을 무시한 채 가버립니다. 얼마 후 링은 자신의 말을 무시한 그 여성이 정말로 욕조에 빠져 익사한 소식을 듣게 되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지만 그 죽음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더 이상 집 밖을 나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링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낸 지는 2달째 되던 날, 마을에는 한창 축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링의 마을에는 매년 한 번씩 커다란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참석하여 함께 즐기는 대축제였습니다. 이 축제의 규모나 명성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축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이 축제의 묘미인 불쇼 준비를 위해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축제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링은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링은 꿈속에서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가 폭발하여 마을 사람 대다수가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악몽을 매일 연속적으로 꾸게 되며, 이 꿈이 자신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확신한 그 순간, 림은 아침부터 밤늦도록 마을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으며 제발 축제를 중단할 것을 부탁을 하고요. 링의 꿈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도 링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해 두려워했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자신들의 수입을 올려줄 축제가 링의 말 한마디에 중지될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링이 집 밖을 나서서 한 번만 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되면 링과 링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게 되고, 얼마 후 축제는 개최되었고, 링이 예견한 대로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가 폭발하여 마을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원인이 속칭 마녀라 불리는 링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불려온 저주라 여기며, 링을 죽여야만 이 저주가 끝날 것이라 여기며 링의 집 앞으로 모이게 되는데, 링의 어머니는 딸이 마을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이 링의 방을 부숴버릴 듯 두드리며 링이 나오지 않는다면 끌어낼 것이라 엄포를 하게 되고요. 링의 방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자 문을 부수고 들어간 마을 사람들은 링이 목을 매 자살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에서 링이 쓴 유서를 본 후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뭐? 링의 유서 내용에는 자신의 시신을 기증할 것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마을 사람에 대한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링의 시신은 유언대로 기증되었으며, 얼마 후 어머니도 딸을 따라 자살하게 됩니다. 그 후 링의 각막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식되었으며, 그 당사자 역시 링과 같은 증세에 시달려 자살했다고 하며, 그 시신 또한 기증되었다고 합니다. 10년 후 영화감독 데니 팽은 우연히 이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 영화가 바로 DI1입니다. 자, 이 영화는 상당히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라 조금 내용이 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어렸을 때 누구랑 같이 봤는데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 근데 좀 무서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서 좀 충격 먹은 게
링이랑 하나코랑 이 DI 이 세 가지가 좀 충격 먹었었어. 링은 그 사촌형이랑 그 고모 돌아가신 고모 집에서 봤었는데 거기에서 너무 초등학교 때 봐서 그런지 그 링의 그 손가락 이 손톱이 빠진 그 손 있죠. 그 손이랑 그 수영장에 떠내려온 그 링의 그 관 있지 관. 그 장면이 계속 꿈에 나와가지고 엄청 울었었어 초등학교 때. 주호는 별로 안 무서웠어. 주호는 별로 안 무섭고 하나코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하나코. 그것도 일본 영화인데 인형에 이제 귀신 들린 영화거든요. 하나코. 이제 하나코라는 영화가 이거 아니에요? 하나코. 공포 영화. 어씨 이거 이 사람 무섭게 생겼네. 이 98년에 나온 영화네. 2001년 개봉했고 이 하나코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것도 졸라 깨름칙해 영화가. 이거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존내 무섭습니다. 하나코. 뭔가 이 분위기란 게 있잖아. 일본 이 동양 특유의 분위기. 그게 엄청 무서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무섭습니다. 저거. 셔터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 셔터는 그 여배우가 엄청 무섭게 생겼지. 자 이번에 볼 얘기는 중국의 3대 악녀 여태우 요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태우 본명은 여치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부인입니다. 하지만 유방의 부인이라는 칭호도 3대 악녀 혹은 악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태우의 남편 황제 한고조는 생전에 힘든 시절을 고생을 같이 한 여태우보다도 척부인을 더 총애하였고 척희 유방과 척부인 이거 약간 그 드라마 같은 건가 보네. 여태우는 이에 매우 심각한 질투를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남편은 황제였고 척부인은 그의 애첩이었으니 여태우의 잔혹한 복수극은 남편 사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밀고 손발을 묶어 연자방아에 찍게 하였고 사실상 노비로 강등시킨 거. 척부인은 이에 자주 신세 한탄을 하였고 이것이 여태우의 귀에 들어가 경로를 하게 되고 여태우는 먼저 유방의 배려로 조나라의 왕이 된 12살 척부인의 아들을 장안으로 불러 독사를 시키고요. 또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척부인을 던져넣어 죄수들로 하여금 강간당하게 하고 그 다음 죄수들로 인해 강간당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척부인에게 독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들었고 눈을 불로 지지고 귀에 유황을 불어넣어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양팔과 양 다리를 자르고 코를 발라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살지도 죽지도 못하게 된 척부인을 뒷간에 집어넣어 평생 똥오줌물을 받아먹게 만듭니다. 여태우는 그녀를 인체 즉 인간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며칠 후 여우는 자신의 아들 해제를 불러 인간돼지를 구경시켰고 해제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해제는 그것이 척부인이란 것을 알고 목 놓아 울었고 이때부터 해제는 병으로 몸져 들어 누워 1년 내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제는 여태우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할 짓이 못됩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천하를 다스릴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 해제는 이때의 충격으로 얼마 못 사 죽게 된다고 합니다. 씨발 좀 너무 무섭네. 어우 씨부래.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씨발. 자 요거는 카브리스의 공포극장 신병. 이거 뭐 자체 부금이 좀 깔려있는데 이거 끄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꺼 킬게요. 똑같은 부금으로다가. 만화네요 만화. 내가 일병이 꺾일 즈음 우리 소대에 들어온 신병이 하나 있었다. 만화 제목은 신병입니다. 그런데 그놈은 덩치만 컸지 두 눈엔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더 그놈의 분위기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왠지 군대에 적응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들었다고 해야 하나? 오자마자 선임병 모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중 마음 넓은 선임은 친절하게 해주려고 다가갔으나 그놈은 별 반응도 없었습니다.
신병 주제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고 그야말로 그 녀석에게는 오자마자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어쩌랴 자업자득인걸. 게다가 이놈은 잘 때 꽤나 기분 나쁜 잠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세였는데 내가 글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보통 아버지들이 거실에서 소파에 가로로 눕거나 바닥에 가로로 누워서 TV를 볼 때 팔베기를 하고 TV를 보는 모습인데, 가로로 누운 다음 오른쪽 옆구리 골반 옆구리가 어깨가 바닥에 닿아있는 상태로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왼쪽 어깨 쪽으로 든 후 오른쪽 팔을 구부려서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모습. 이해가 갔으려나 그냥 팔베개하고 누워서 TV 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잘 때 바로 그 자세로 잔다고 합니다. 게다가 눈도 반쯤 뜨고 있어서 그 자식이 옆에서 자던 고참이 자다가 그놈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린 닷개서 얼차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불침번을 서면서 이놈을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자는데 근데 이놈이 스르르 자세를 바꾼다고 합니다. 몇 번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어서 뉘어놔도 잠시 후 다시 와보면 또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대에 적응을 못하던 이 녀석은 기어코 관심 보호 병사가 되었고, 그래봤자 선임들의 눈엔 더 가시만 될 뿐이지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그리고 몇 주 뒤 녀석이 대전 통합병원 정신과로 옮겨진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렇게 그놈은 우리 소대를 떠났고 우리는 이제 편히 잘 수 있다고 좋아했지만 내심 그놈이 약간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부대에 행군 날짜가 잡혔고, 행군을 마친 내 발 상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곧 연대 의무대로 옮겨졌고,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이놈이 아직도 대통에 안 가고 연대 의무대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놈 얼굴은 더 수척해져 있었다고 하고, 야 신병 여기 있었네. 일병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행군하다가 발이 걸레가 돼서 괜찮냐? 네. 대통은 안 가? 대통에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아 그래?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치레를 하고 나서 며칠을 지내다가 그 녀석이 하는 짓을 봤는데,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이 새끼는 관물대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뭔가를 한참 끄적이고는 다시 관물대에 넣고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고참한테 걸레가 아니라 고참이 걸레짝이 됐다고 말을 한 거야. 다음날 아침에도. 그래서 한 번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신병아, 아침마다 뭐 적는 거야? 아, 제가 꿈꿈인데 의무관님이 꿈꿀 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종이에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무슨 꿈인데? 아 그냥 나쁜 꿈입니다. 그래. 이놈이 진짜 문제가 있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환자들이 빠지고 들어오면서 자리가 바뀌고 내가 그 자식 옆에서 자게 된 날이 있었다. 그래도 녀석 자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어차피 난 익숙하니까 그냥 옆에서 자기로 했다. 그렇게 달콤한 잠에 빠졌는데 밤이 깊어질 쯤 익숙한 기분 나쁜 느낌. 난 자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역시나 이 익숙한 기분 나쁜 느낌은 그 녀석 쪽에서 났다. 그리고 돌아봤는데 역시나 이 녀석은 팔베개를 하고 있는 자세로 눈은 반쯤 뜨고 내 쪽을 보고 있었다. 눈에 초점은 없지만 기분 나쁘게 내 눈을 보고 있는 듯한 저 눈동자. 이 자식을 그대로 두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전에 불침번 설 때 늘 하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어서 바로 뉘려고 했다. 손가락으로 그 녀석 이마를 밀었고 그 녀석이 넘어가자 녀석이 넘어가고 내가 본 것은 그 녀석 뒤에는 내 온몸은 굳어버렸다. 악소리조차 지르지 못했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이 뛰었다.
그 녀석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눈알이 얼굴에 반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눈꺼풀조차 없는 소름 끼치는 여자가 입이 귀까지 찢어진 채 날 보며 웃고 있었다. 그대로 난 굳어버렸고 금방이라도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았다. 호흡이 가빠오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신변 녀석이 팔베개로 자는 모습을 다시 취하면서 그 소름 끼치는 귀신을 다시 가리는 덕에 나는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대로 나는 이불을 박차면서 뒷걸음질치며 일어났고 녀석의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변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그 자식은 주변으로 눈을 돌렸지만 다른 이상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고 불침번에게 그냥 가위에 눌려서 그러는데 담배 한 대만 피우고 자겠다고 했다. 불침번 녀석도 내 얼굴을 보더니 그러라고 했고 나는 담배 한 대를 태우면서 그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시 의무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군대에서 잠보다 달콤한 건 없었으니 나는 이내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기분 나쁜 느낌. 나는 눈을 떴다. 아니 뜨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옆을 봤고 그 녀석은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 내 눈은 다시 주변을 살폈고 내 다리 쪽에 관물대 쪽으로 눈이 갔는데 관물대 안에서 그 여자가 온몸의 관절이 제멋대로 구겨진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내 몸은 다시 굳은 상태였고 몇 번을 발버둥치다 간신히 일어났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진 직후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나는 담배를 태우고 이젠 잠이 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군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잠이 들었고 기상시간이 되었다. 아침밥을 먹고 어제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신병에게 말했다. 그 녀석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잘 접혀진 종이를 꺼내 내게 주었다. 종이를 받아들고 펴서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 종이는 평소에 그 녀석이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자기가 꾼 꿈을 적어놓은 종이었다. 꿈 내용은 마치가 자기가 겪은 듯이 써놓았는데 어제 내가 잘 때 본 여자 귀신이 마치 자신인 양 관물대 안에서 날 지켜본 것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난 의무관에게 돌아가 부대로 돌아가서 요양하겠다고 말하고 그날 바로 부대로 복귀하였다. 와, 이 새끼 쓰레기네. 안 도와주고 그냥 버리고 갔네. 와, 이 새끼 그냥 신병 버리고 도망갔어. 와, 씨. 부대에서 요양하겠다고 하고 복귀해버렸어. 보통이면 개꿀 빤다면서 한 이제 진짜 꾀병으로 한 이틀 더 쉬고 막 이럴 텐데 런해버렸어. 근데 좀 군대 가면 이런 일 좀 있어요. 예, 저도 훈련소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훈련소 때 거기 이제 조교들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입소하기 몇 달 전, 반년 전쯤에 들어온 훈련병이었나? 훈련병들이 중에서 그 마시멜로라고 아십니까, 형님들? 저 시골이나 이제 저기 이제 논 같은 데 가면 흰 색깔 이거 마시멜로 이렇게 같이 생긴 크다란 거 있죠? 그거 뭔지 아시죠? 마시멜로. 얼굴 치우라고. 오케이, 알겠어. 얼굴 치웠어요. 자, 됐고. 그 마시멜로 있잖아. 그 논밭에 가면 이제 흰 색깔로 그 뭐지? 감아 놓은 거. 그게 뭐 포대 같이 그 뭐더라? 그 뭘 감아 놓은 거더라? 볏짚. 맞아. 볏짚 뭉쳐 놓은 거. 그거를 이제 이동하는 차량이 수류탄 교장 가면서 얘기해줬다 그래. 수류탄 교장 가면서 얘기해줬는데 수류탄 교장 이동하는 그 교장이 엄청 멀어요. 논산에. 거기 6개월 전인가 아무튼 좀 오래된 훈련병이 거기 이제 깔려가지고 즉사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무서운 얘기 해주는데. 근데 그 시신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본 사람들 다 막 알아눕고 휴가 나가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가끔씩 그 불침번 훈련소에서도 불침번을 서거든요. 그냥 이제 그 소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불침번 하는데
자꾸 저쪽 그 3소대가 그거였어. 공익 소대였는데 3소대 쪽에 저쪽 어떤 그 빈 소대가 있었어요. 그 뭐지, 빈 방이 있었어요. 그 내무반 같은 그 빈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고. 혹시나 너네도 불침번 중에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겁을 줬었는데 어떤 진짜 좀 약간 신기 있는 애라고 해야 되나? 근데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꼭 한 명씩 만나. 군대 가면 자기는 막 약간 좀 그런 기운을 타고난 사람인데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무섭지 않다고 그런 거 하도 봐가지고. 근데 진짜 저쪽 화장실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소대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상한 느낌 난다고,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저기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물어보니까, 무서운 얘기를 하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그쪽 거기가 그 깔려 돌아가신 그 이제 그 훈련병이 있던 방이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소 때. 그 말 듣고 이제 다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걔는 혼났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어디냐고, 27년대 맞지 않는데 까먹었어. 내가 의경 출신이라 그 훈련소 때가 내가 이제 12년도 10월 군번이거든요. 12년도 10월 군번이고 을지문덕이었나? 내가 아마 을지문덕이었을걸? 을지문덕이었을까? 내가 을지문덕 거였어. 논산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 무섭죠. 실화입니다. 이거 제가 겪은 실화. 그때 존내 무서워. 걔 근처에도 안 갔어. 걔 약간 그런 스타일 있죠. 학창 시절에 엄청 조용하고 막 그 소설책 좋아하는 친구. 소설책 같은 거 막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엄청 태어난 그 모습이 난 무서웠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막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좀 타고나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합니다. 가끔씩 있긴 해. 혹시 군대 안 가신 분들은, 군대는 타 지역에서 특이한 생활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 거기에 꼭 한 명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공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글 굉장히 무책임한 옛날 아동용 장난감. 옛날 아동용 장난감이라고 하네. 요게 이렇게 생겼는데, 8위는 길버트 유리 제조 세트. 제작 연도는 1920년도에서 30년도. 아이들에게 실제로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세트로 입으로 유리를 불어서 직접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장난감. 물론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로 유리 모양을 잡아줘야 됨. 미친거 아니야 이거? (7위는) 길버트의 녹은 납 주조 세트. 제작년도 1920. 똑같네. 아이들이 직접 납을 녹여서 모형 군대나 군사들을 제작할 수 있는 세트. 6위는 스티븐스 모형 기관차. 제작년도는 1843년. 실제 증기 동력을 이용한 등유나 알코올로 움직이는 모형 기관차. 움직일 때마다 집안 곳곳에 등유와 알코올이 새어나와서 불이 붙으면 죽음의 트랙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장난감. 미친거 아냐 이거? 이러다가 담뱃불 붙어가지고 씨발 집 활활 다 타겠네. 자, 5위는 파워마이트 작동되는 장난감 공구 세트. 이겁니다. 제작년도는 1969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구 세트. 잘못하면 손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자, 4위는 작동되는 장난감 오븐 다리미. 제작년도는 1930년. 어린이들이 직접 오븐으로 쿠키도 굽고 다리미로 옷도 다릴 수 있는 장난감. 이거는 뭐 그냥 딱 봐도 위험하겠네, 그쵸?
자, 케미스트리 아웃핏. 또 이 사람 나왔다. 3위는 길버트의 화학 세트. 이것도 같은 연도 1920년도에서 40년도. 또 한 번 길버트사에서 제작한 장난감. 아이들이 직접 화학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세트. 독성은 물론 불이 날 수 있는 과망간 산 칼륨과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질산 암모늄 등 56가지 화학 약품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길버트? 2위는 오스틴의 매직 피스톨. 제작 연도는 1950년도. 매직 크리스탈, 그러니까 탄화칼슘을 물과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플라스틱 공을 날리는 장난감 권총이다. 미친, 총을 파네. 총을 파네요, 총을. 예. 플라스틱 총을 팔았어. 자, 1위는 또 길버트야. 1950년도에서 60년도. 방사선 에너지 실험실. 아이들에게 방사선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트. 제작한 곳은 역시 길버트입니다. 미친거 아니야 이거? 방사능 실험을. 오씨발, 부금 있네 이거. 어우씨. 아무튼 길버트 이 새끼 정체가 좀 약간 좀 궁금한데 미친놈이네요. 일단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아이용 장난감에 이런 거를. 길버트 한번 쳐볼까? 길버트 장난감 한번 쳐봐야겠다. 길버트 장난감. 야, 11번가에 파는데? 뭐야 이거? 11번가에 파는데요? 국민 딸랑이 세트? 천연 치발기라 텍스 장기 장난감. 토끼 장난감? 아니 씨. 딸랑이 빨면 1000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미친 장난감이네. 아무튼 길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장난감이 아주 그 젖같은 장난감이었네. 이런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자, 아무튼 자, 오늘 공포는 요까지 딱 볼까요? 요까지 딱 보고 남은 내용이 조금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이야기. 어느 쌍둥이 형제가 즐기는 인형놀이. 기묘한 이야기 있고요. 세계 최연소의 사이코패스. 저주 재판. 대구 달성공원에서 일어난 실화사건. 17년 동안 키운 아들에 대한 이야기. DC 인사이드의 또 다른 사건. 미스테리 생물. 폴스방의 이제 이야기. 꿈 이야기. 척키 인형의 모티브가 된 인형의 이야기. 20년 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괴 사건. 학교 괴담 이야기. 러시아 어부가 발견한 생물. 요런 것들 있습니다. 요런 것들. 찐막으로 하나 더. 찐막 하나 더. 그러면 오케이. 찐막 하나 더. 업버튼 한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버튼 하나. 업버트 감사하고요. 300개까지 해주세요. 아까 그 러시아 영화 제목이 뭐였냐고. 디아틀로프요. 디아틀로프랑 오늘 나온 영화는 디아이입니다. 디아이랑 디아틀로프. 4시까지 안돼. 이게 내가 직접 자료를 찾아서 하는 거라 이 공포 컨텐츠 자료가 많이 없어요. 이거 오래 하려면 그 딱 분량을 내가 이거 여름 한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 7, 8월 요거 맞춰서 해놨어. 모자랄 수도 있어. 그래서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눌러주면 300개네요 추천 너무 고마워요. 딱 하나만 더 보자 그러면. 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다. 요거 한번 볼까? 오케이.
요건 짧은 내용이니까 좀 가서 자 볼게요. 고등학교 시절 야자와 학원을 마치고 학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1시간 조금 넘었다. 그래서 매일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은 학원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방금 타고 온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음이 나옵니다. 하필이면 내 방 위치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구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소리까지 세세하게 들리는데, 보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는 소리 띵, 엘리베이터로 목적지 도착하는 소리 띠딩, 두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는데 띠리링 하는 세 가지 음이 더 나거나 마이너 화음처럼 우울한 소리가 동시에 소리가 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웃긴 건 새벽에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 엘리베이터를 불렀다면 움직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하는데 움직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내가 내리고 혼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지 조금 소름이 났지만 별로 무섭진 않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학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기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안 닫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치 누가 밖에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문이 열린 채 꼼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니 복도의 불은 꺼지고 당황해서 닫기 버튼을 연타해도 그 상태로 5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귀신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구석에 쪼그려 앉았는데 그동안 엘리베이터의 조용한 소음밖에 들리지 않았고, 요새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무덤덤함이 엽기적인 확률로 겹치면 오싹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학원 버스를 놓쳐서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온 적이 있는데 도착하니 2시 반 정도 되었고, 지친 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0층을 누르고는 구석에 기대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10층까지는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리 일찍 도착했지? 하고 층수로 확인하니 4층. 문이 열렸는데 왠지 당연한 듯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4층을 눌렀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복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소리는 도착했다는 소리가 아닌 4층에 누군가가 호출했다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않았고 4층에 누군가가 내려가는 버튼이랑 올라가는 버튼을 착각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층에 도착해서 방에 누웠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또 기분 나쁜 화음인가 하고는 자려고 하는데 뭔가 쌓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4층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야밤에 아무 의미도 없이 누군가가 올라가는 버튼만 누른 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틀린 생각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는 전부 센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층 문이 열릴 땐 어둠뿐이었고 그날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기계 오작동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고, 다른 것은 가장 내 심장을 쪼리게 했던 경험인데, 새벽 학원을 마치고 10층을 향해 올라가는데 전화기 표시에 불이 깜빡깜빡 거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버튼은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실을 호출하는 용도로 쓰이는 기능인데, 이런 늦은 시간에 경비실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고 늙은 경비 아저씨는 6시가 되면 문을 꼭 잠그고 퇴근하십니다. 계속 반짝거려도 역시나 오작동인가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인터폰을 통해 여자 목소리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새벽 시간에 조용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굳어있는데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다고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진짜 갇혀있는 거 아냐? 뭔가 말하는 목소리가 귀신같이 공포스럽진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몇 층에 갇히셨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9층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더라. 나는 지금 몇 층이지 하고 층수로 확인하니 9층이었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10층 문이 열리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잠을 못 잤어요. 적고 나니 소설 쓴 것 같네 시발. 진짜로 각색 하나 없이 일어난 건데 지금 아직도 엘리베이터는 잘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좀 이상한 일들 많이 일어나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친구 집이 13층이라 가지고 친구 집 이제 놀러 갈 때 항상 13층 누르고 이제 밤에도 막 가고 했었는데 거기서 봤던 영화도 생각나. 아카시아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나? 아카시아 맞을 거예요. 공포 영화 중에 아카시아라는 게 있어. 초등학교 때여서 이거 맞아. 아카시아. 이 영화를 그 친구 집에서 같이 보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내려가려고 13층에서 내려가는 이걸 눌렀는데 문이 이제 문이 한번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이제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누가 사람이 이거 누르면 딱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도 안 눌렀는데 문이 갑자기 쫙 열리더니 앞에 그 센서 등인데 깜깜한 거 있죠. 밤이라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길래 씨발 뭐지 하고 다시 문 닫는 버튼을 딱 눌러서 다시 문이 또 닫혔어요. 그리고는 내려가다가 6층에 딱 서가지고 그 6층에서 이제 문 딱 열리고 또 문 닫히다가 다시 딱 삥 열리고 까만 센서 등 불 탁 켜지고. 왜냐면 문 열리면 불 켜지거든 센서 등. 그때 이제 집에 가면서 엄청 이 공포영화 아카시아 이거를 보고 그런 일을 겪었고 엄청 이제 무서웠고 바로 엄마 품에 안겨갖고 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 기억이 나. 이 영화 보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 아까 이 이야기랑 되게 비슷한 일이지. 이 영화 평점은 되게 안 좋은데 좀 재밌게 봤습니다. 방송하면서는 이상한 일 없었냐고요? 방송하면서 이상한 일 있었지. 작년에. 이거는 얘기해드리자면 작년에 이상한 일 있었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세훈 누나랑 이제 시청자 사건. 우리 집에 이제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 귀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자가 눈 부라리고면서 웃고 있는 그 사진 있는데 그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막 정확하게 이제 비유도 해줬어. 집안의 귀신. 귀신이 그러니까 내가 소름 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두 사람이 뭐 연관 있는 사람도 아닌데 형체를 어떻게 생겼는지도 비슷하게 맞췄는 것도 이제 뿐만이 아니라 나이대 여성이란 것도 맞췄고 나이대도 비슷하게 맞췄고 그리고 있었던 위치도 정확하게 맞췄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 그 여자가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찰리 맨슨이라는 그 살인마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따라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우 하면서 막 따라하는 리액션 했었는데 그거 할 때마다 와가지고 귀신이 좀 좋아하는 듯이 쳐다봤다고 했어. 세훈 누나는 이제 그 BJ 활동도 하시는데 이제 좀 약간 신기 있어가지고 무당 활동 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좀 무서웠던 게 귀신의 이제 형체 그 소리를 들어서 좀 무서웠어.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 이렇게 좀 내리고 있고 어깨까지 온다고 했었어요. 어깨까지 오고 있고 눈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눈으로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고 한쪽 눈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입은 내가 그 찰리 맨슨 흉내내면 이렇게 웃고 이런 식으로 웃고 그리고 얼굴이 좀 이렇게 뭉개져 있었대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막 뭉개져 있고 마치 교통사고 당한 사람 얼굴 있죠. 연령대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 돼보니 젊은 여자였다고 하고 그거 듣고 진짜 존나 무서웠어. 잠 못 잤어 그날. 밤새고 민구 형님이랑 잤을 거 그때. 그러니까 세훈 누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귓속말로 어떤 BJ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BJ는 간간히 하시고 게임 방송 간간히 하시고 이제 제 방송 주로 보셨던 시청자분인데 BJ도 했었어요. 오래 하신 분인데 저보고 이제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흥민님 그 리액션 하지 않는 거 추천한다고. 자꾸 그 이상한 좀 형체가 보인다고. 그 세훈 누나랑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존내 무서웠습니다. 그래갖고 그 리액션 그 뒤에 잘 안 했어. 몇 번 하긴 했는데 잘 안 했어. 근데 좀 소름 돋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좀 소름 돋네 진짜. 여기 제어 말고 전에 살던 사람 여자거든요. 20대 후반에서 30 초반. 오 씨발 생각하니까 소름 돋네. 아무튼 귀신은 진짜 있는 것 같긴 해. 혹시 이런 무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 오늘 공포는 제 공포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웹툰 중에 이거 있거든요. 0.01MHz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엄청 무서워요. 0.1인가? 0.01 맞지?
0.01MHz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재밌어. 다음 웹툰이거든요. 시즌2까지 있는데 시즌2보다는 1이 엄청 무서워요. 그림체도 무섭고 내용이 조금 좀 과학적이야. 귀신이 보이는 현상은 사람이 죽고 일정 기간 머무는 뇌파에 의한 현상이다. 뇌파를 감지를 좀 이렇게 잘하는 타고난 사람들은 그 머물고 있는 그 뇌파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사람이 아닌 형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약간 환각 증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다가 다가가는 만화인데 엄청 재밌어. 귀신 존내 무섭게 생겼어요. 흉가에 귀신 나오는 건데 존내 무섭게 생겼어 귀신. 약간 그리고 얘기도 그럴싸한 그런 내용이에요. 존내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 뭐지 뇌의 파동으로 인한 그 원리가 나오죠. 실험으로 이제 밝혀진 건데 그 로봇 일정한 그 사각 틀에 일정한 규칙적인 이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로봇 이렇게 놔두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로봇을 놔두고 그 옆에 달걀을 놔두고 달걀을 부화시켜서 그 병아리가 그 로봇을 어미라고 인식하게 만든 다음에 그 로봇 그 규칙적인 움직임이 막 이렇게 불규칙적이게 바뀌는 이런 실험을 성공한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기에 0.01MHz에. 그래서 약간 뭐 이 인간의 뇌파가 미치는 그런 영향 같은 그런 배경으로 다가는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로봇을 이렇게 사각 틀에 놔두면 여기 로봇가 이렇게 있으면 규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가 있으면 여기에 달걀을 놔두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달걀이 이 뿅아리가 태어나서 얘를 보고 어미로 인식할 거 아니야. 뿅아리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을 처음 보는 물체나 이제 뭐 사람을 어미로 인식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막 주변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로봇의 움직임이 불규칙적이다가 불규칙적이게 바뀌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석한 만화예요. 엄청 재밌어요. 뇌파에 관한 얘기. 그거 건전지 갈아야 하는데 안 갈아서 그럼. 석호야, 너네 집 아파트지? 조심해. 혼자 밤늦게 다니지 말고. 그리고 가끔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 아까도 웹툰에도 봤잖아. 허공에 대고 초점 흐리지 마. 가끔 이렇게 멍 때리다 보면 초점 흐릿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허공에 대고 이렇게 초점 흐리지 마. 너 이상한 거 볼 수도 있어. 정말이야. 조심해 석구야. 자, 너무 쫄았나? 일단 고생하셨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시타델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방송은 시타델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집도 짓고 마법 빗자루 타고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아 찐막으로 봉주리 썰 좀 풀어줘. 봉주리 썰? 봉준영 집에도 맞아 귀신 있어. 봉준영 집에도 귀신 있습니다. 봉준영 집에 귀신은 남자 귀신이에요. 코 없고. 좋네. 나 이 컨텐츠 비슷한 컨텐츠를 봉준영 집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잘 때 봉준영 그 옆방에 자고 있고 그때 뭐 어떤 내용 봤는지도 기억나. 여우문이라는 그 손놀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 뭐 이상한 거 보인다 해가지고 막 하는 여우문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에 관한 이 미스테리 이야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 다 꺼놨는데 옆에 이 문이 반투명인데 실루엣이 까맣게 휙 지나간 거야. 정수기. 그 화장실에서 정수기 있는 쪽으로 휙 지나가서 탁 이렇게 보다 저거 뭐지? 근데 이게 존나 무서운 게 봉준영이 방송하면서 몇 번씩 이래요. 가끔씩 봉준영 가끔씩 방송하다가 이쪽 확 쳐다볼 때 있잖아. 봉준영한테 물어보니까 봉준영도 그거 봤대. 무슨 검은색 실루엣이 아무도 없는데 쓱 지나가서 누구세요? 하고 가끔씩. 봉준영 집에도 그거 있어요. 봉준영 집이 거기 무당집이잖아 옛날에. 거기가 옛날에 무당집이었어요. 무섭죠? 이거는 뭐 하도 많이 했던 얘기들이라.
자, 일단은 저는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밤 가위에 눌리신다면 뭐 꿈에 가발이 나오지 않을까